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논의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잘 번복되는. 안 들려요. 예, 잠깐 기다리십시오, 의원님. 잘 예, 안 들려요. 예, 의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들리십니까? 예, 잘 들려요. 예, 잠깐 기다리세요. 자, 합의가 번복된 일이 있었는데 이 대표 리더십이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두 대표가 만나서 합의했다가 번복한 상황, 그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그 합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고요. 예.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 제왕적 총재가 당을 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당이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고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분리 선거를 해서 투톱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모든 사안은 원내대표의 관할로 정하고 당 최고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은 당대표의 소관 사무로 정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제 합의한 사안은 사실은 원내대표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당대표가 합의를 하려면 최소한 원내대표의 동의를 구하고 원내대표의 권한을 대리 행사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당 내에서도 윤희숙 의원 등이 당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또 뭐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사설에서 또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대표 흔들기다,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뭐 저는 대표 흔들기, 길들이기 이런 것은 솔직히 지금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고요. 예.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투톱 체제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됐는데 예. 그 점에 좀 혼선이 빚어져서 이번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예컨대 원내대표의 권한 사항에 속하는 원내 전략이라든가 또는 국회 업무에 대해서 상대당 대표와 협의를 하려면 원내대표의 증권 사항이거든요. 그 점은 원내대표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를 했다면 예.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할 때는 우리 당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 당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전혀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최고회의에서 결정할 사안과 국회에서 의결할 사안은 별개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국회에서 표결 절차에 우리 당이 참여할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예.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처리해야 될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예. 우리 당은 엄연히 이제 뭐 표현을 하자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뭐 그런 표현을 해왔어요. 즉 최고회의를 두고 최고위원들을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협의제 또는 합의제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것 자체가 집단 지도 체제예요. 만약에 단일 지도 체제라고 주장하려면 예. 최고위원이 필요 없죠. 대표 혼자 결정하면 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당대표는 지금 최고위원들은 뭐 한 10% 권한이 있고 당대표가 90%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권한의 문제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전부 모아가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당의 최적의 그 결정 과정에 이끌어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뭐 권한이 누구 있다고 그 권한 행사를 무조건 다 해버리면 당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 그렇게 접근하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집단지도 체제냐, 뭐 당일성 집단지도 체제냐, 뭐 그걸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예. 집단 지성에 의해서 많은 분들과 협의를 하고, 그분들과 좋은 의견을 나눠서 예.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대표 체제 출범 이후로 결과적으로는 이번 일이 좀 리더십의 상처를 받지 않았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워낙 현명하고 또 리더십이 출중하고 또 굉장히 현명한 분이니까 잘 예.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재난지원금 논란 앞에 또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 논란까지 더해져서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당대표가 과거에는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까지 지내고 당대표를 맡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과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한 분들이 당대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약간 좀 특수한 사정에서 당대표를 우리가 선출을 했고, 그 당대표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각자의 의사를 좀 반영하는데 약간 조금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서 또 당대표가, 과거의 당대표들은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말하고 외부로 언급을 하고 자신이 언급한 사안은 당론으로 관철시키는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 자신 개인적 의견을 먼저 의견을 말하고 나서 그 점이 당의 대다수의 뭐 의원들이나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가입 동료 논란, 상대당을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처음 생각이, 우리 당은 많은 분들에게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예. 그걸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나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번에 뭐 한 80만 명 정도로 모집했다고 하는데 예. 아마 우리 당 지지자들도 한 10만 명 정도는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예. 호기심도 있고 또 뭐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예.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 만약에 제가 이재명 후보님이었으면, 이재명 지사 입장이었다면,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당 선거인단에 들어왔는데 환영한다. 근데 날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니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게 가만히 보니 내가 최강 후보라서 그런 거 아닌가, 겁나냐, 뭐 이렇게 운수를 했다면 제가 또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고발을 하니 마네 이러니까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제가 역선택을 하네, 예. 약체 후보를 지원해서 교란시킨다, 이렇게 당 차원의 뭐 당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 제가 그러면 추미애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약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당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제가 지지하면 약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면 강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예. 더군다나 당에서 지금 대선 후보로 3위까지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 후보를 보고 약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버리면 예.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저는 이번 대응 과정을 보고 정말 민주당이 참 좀
혼란스럽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면 당연히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분들도 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저 모집 요강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은 좀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한 줄을 적었어야 돼요. 예. 오히려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정당 소유 정당의 소속과는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참여해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선정에 예. 의견을 내달라 이렇게 했으면 그 의견을 내주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상대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고 소행이 괘씸하다, 의도가 나쁘지 않느냐 그렇게만 해서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모집하면 안 되죠.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공정성 침해하고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국민의힘에도 경선을 하면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역선택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예. 여론조사를 5천만 국민 중에서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서 왜곡하겠다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어봤자 그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첫째는 그리고 설사 우연히 받아서 역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걸러내려는 최소한의 장치로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어보기도 했거든요. 지난 전당대회 때. 그리고 과거에 우리 당이 당내 경선에서 사실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다 걸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보자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로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었는데 사실은 여론조사로서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방법 자체가 그런 역선택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역선택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역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 또는 국민선거인단으로 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역선택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한 것인데 당신이 역선택을 하러 들어왔으니 나쁜 놈이다, 업무방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김재원 최고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민주당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선룰 변경 얘기가 혹시 나올까 봐 전략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제가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런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호기심과 또 이제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참여한 것인데 너무 과민 반응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저도 과도하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최고위원님 혹시 오늘 김남국 의원의 SNS 보셨습니까? 아니 그래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또 똑같이 반응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그분은 좀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에서 좀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강하게 지금 SNS에 써가지고 혹시 보셨는지. 아니 제가 봤는데 그러니 이재명 지사가 또 그렇게 욕을 잘하시니 밑에서 가방 들고 다니는 분도 그러시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좀 품위를 갖추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방 들고 다닌다는 표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직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이 당으로 들어온다. 아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고위원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자꾸 이제 중도를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이제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마 뭐랄까 좌파 우파 중도
보수, 진보, 중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집권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분들과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뭐 정권 교체가 되든 말든 나는 뭐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로 나눠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예.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의 그 지지를 모으려면 뭐 입당을 해서 우리 당과 함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입당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밖에 머물러 있다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 시도, 그러니까 지난번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 때 이겼던 그 공식,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재보궐선거 때의 우리 당과 현재의 우리 당은 좀 달라요. 예. 그때보다 지금 훨씬 그 보수 진영 내지 그 우파 진영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당은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당이 이제 우리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여망을 모아낼 수 있는 힘이 더 커졌거든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당 밖에서 꼭 그 단일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당에 입당을 했어도 충분히 그런 분들을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거든요.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뭐 8월에 버스 떠난다, 이건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그때까지 입당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당신들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우리 당에 언제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 문 닫고 떠난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같이 하자, 우리 당과 함께 하자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뭐 언제까지 안 들어오면 우리는 뭐 당신은 필요 없다고 뉘앙스를 그렇게 하면 이제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해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였습니다.